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좋죠. 어제 시황을 잠깐 보자면, 저는 시황을 거의 이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로 보거든요. 그거 하나면 거의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게 하락하면서 이제 주요 지표들이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인플레이션 잡혔다 하니까, 이제 채권금리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잡히니까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또 소비 관련 지표들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골디락스 아니냐 하면서, 연말 랠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좀 매크로가 지 맘대로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인플레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에 기반해서 그런 건데, 보통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CPI나 요새 PCE 이런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표가 낮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이미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건데, 경기가 꺾이니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겠죠. 근데 이제 이걸 매크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 그럼 유동성이 풀리니까 시장은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경기 침체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수요가 꺾이잖아요. 그 소비자들 수요가. 그러면 기업들 이익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또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시장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엄청 경제 전문가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즐겨보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방송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존경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경제 전망과 이 시장의 흐름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윤재성 뉴욕 자산생명 그 CIO가 보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사람들이 JP 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경제 전망하면 시장 전망하면 틀린단 말이죠.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워드 막스가 말한 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이 이렇게 고점과 저점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못 맞춰요. 여기를 맞추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만 하워드 막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이클에서 요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게 중간값이라고 하면 그 위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라면은 요 정도 위치라면 내가 고점은 정확하게 못 맞춰도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때다. 요거를 파악하는 거고요. 여기 바닥 못 맞추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바닥 못 맞춰도 내가 사이클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겁낼 필요 없다. 요렇게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제 기사나 뉴스를 보고 경제는 일종의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정복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런 용어들 알아간다는 재미로 보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제 미국 장은 많이 올랐는데 어 우리나라 장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 이게 이제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의 차이점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제 모바일에서 따온 거거든요. 미국 장 보세요. 그냥 오르면 그냥 다 올라요. 공평하잖아요. 그냥 차이만 있을 뿐 다 빨개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종목 선별을 진짜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진 자본시장과 좀 후진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다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만약에 미국 종목들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고민이 별로 없죠. 이렇게 행복하죠,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민이 많아지죠. 내 거는 안 올라가고. 아우씨,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했지만 언젠가는 다 미국 장으로 전환할 건데, 어쨌든 투자자분들도, 뭐 어떤 종목이 됐든 미국 장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보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코퍼스 코리아.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방송에서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여기 좋은 리포트 나왔죠. 엄청 좋다고. 근데 지금 여기 유성형 캔들이거든요. 맞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힌트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리포트는 엄청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기관은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기관은 보세요. 여기 보면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잘 나온 날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안 좋죠. 근데 지금 일단 밑거리는 많았네요. 그리고 애니플러스는 제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어제 또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원형 바닥 그리고 있는데 이걸 뚫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 종목들 한번 볼게요.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DNC 미디어는 보세요. 여기 올렸지만 이게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이 이렇게 장대 한 봉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흐름이 중요한데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고 요까지 뺐다가 이렇게 올린 애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쭉 빠지는 거죠. 맞죠? 근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핵심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고가놀이를 하는데 장대에 양봉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횡보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지는 종목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제일 좋은 종목은 그냥 막 쭉쭉 가겠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행보가 길어지면 안 좋아요. 이게 길어지면은 결국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길게 간다는 거는 이렇게 다 가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시세 주면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렇게 딱 잔대 한 봉 세웠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빨리 가줘야 돼요. 빨리. 아시겠죠? 이렇게 막 길어지면 안 좋아요. 근데 이건 뭐 종목 특성이 원래 그렇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N자 그린다 했잖아요. N자. N자. N이잖아. N 모양. 그것도 빼고 N 모양. 아시겠죠? 여기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종목 특성 감안하고 보시되 항상 길어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목이 항상 그 유사한 패턴이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얼마 정도 걸렸죠? 한 달 걸렸네. 한 2, 3주 걸렸네요. 그 조정이. 여기도 2, 3주. 여기도 2, 3주. 좀 비슷하게 나타나죠. 여기도 그럼 2, 3주 걸릴 수 있겠죠.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우신 시스템 어제 잘 났는데 조정 조금 받고 있고요. 여기서 걸리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제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종목이 이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 추세에서는 그 다음 행보 추세 갔다가 상승 추세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다시 올리면서 이게 지지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관심 종목 추가한 거는 요거 이제 SAMG 엔터, 이거 우리 아들도 보는데 그 메탈카드 뭐 새로 나왔고 티니핑하고 이제 중국 쪽 수출하고 잘 만들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지금 어 거의 신저가 쓰고 있죠. 신저가 쓰는 좀 하락 추세 종목, 그는 원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적이 매출 단에서는 잘 나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반등할 기미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변동성 심한 종목이라서 막 그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돌릴 때 가파르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CS 윈드도 관심 종목 추가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점 라인 이제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 뭐 예, 괜찮네요. 맞죠? 이렇게 가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다음에 2차 전지는 DI 동일은 또 왜 이렇게 급락했지? 이건 참 오를만 하면 맞고 오를만 하고 맞고 이것도 참 힘든 종목이에요. 이래서 경영진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한미 반도체 건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대표가 막 계속 사죠. 오를 때도 계속 사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표도 계속 사는데 안 팔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기업은 어떻게 돼요? 반대의 기업은 오히려 이제 주가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대표가 이미 여기서 팔았죠. 매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알면 어떻게 돼요? 아씨, 대표도 파는데 라면서 이제 시세 내려가죠. 이게 아니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오를 때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게 주가가 폭락할 때 있잖아요. 폭락할 때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대응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막 이렇게 주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겠다. 우리 회사 좋다. 막 뉴스 기사도 내고 막 이래야지 이제 이게 회복이 되지. 근데 이 주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경영진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시겠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 행적 보고 아는 거죠. 한미 반도체는 계속 그런 자사주 매입 이런 거를 꾸준히 오래 해왔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그 IR 잘하는 기업들이 뭐 또 있죠. ISC 뭐 이런 기업들 보세요. 주가가 견조하잖아요. 에잉, 견조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는 엄청 중요하다. 와,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와, 이게 제일 앞서가네요. 지금 거의. 한미 반도체는 실적이 약간 꺾이면서 약간 모멘텀을 약간 잃었는데, 저기는 완전히 날아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와, 이수페타시스. 야, 이 오랜만에 반등. 대단하네요. 쌓인 물량도 많을 텐데. 그 다음에 어, 이제 금리 부담이 없어지면 요런 이제 기술주들이 좋겠죠. 로봇주만 이제 오랜만에 폭발하고 있어요. 역시 보시면 어, 두산 로보틱스 좀 주목할 만하네요. 여기 왜냐면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대신에 리스크도 크죠.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대충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매일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요럴 때 장 좋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뭘 또 이렇게 사고 팔고 포지션 맞추고 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 때는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나오면은 그때 덤벼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도 하나씩 추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맨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좋은 때가 오기를. 이렇게 추가해 놓고 CS 윈드도 오늘 보세요.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갭 띄웠죠.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금적으로 뭐 자리 잡으면서 좀 상승세 이어갈 확률도 있겠다.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네이버도 다시 올렸네요. 결국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 뚫렸는데 다시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 얘기도 하지만 매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잖아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어,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이 좋잖아요. 강세장이 요렇게, 그 다음에 악세장이 요렇게 같은 지점에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요. 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최고네. 근데 이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자고, 예를 들어서 방어적인 투자자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막 최대한 배당주 투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 재미가 없겠죠. 알겠죠? 뭐 시장만큼 못 벌었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그냥 오를 때 좋아요. 당연히 리스크가 많이 노출됐지만 어쨌든 이 리스크를 없었던 만큼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배 벌었는데 이제 이 악세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이 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수 있겠죠. 한 60%더 이상 더 맞을 때는 보통 더 맞아요. 그렇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들고 있다면 까이겠죠. 그러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시장이 결국 이렇게 갔다 이렇게 웃으면 이게 여기서 오면 이제 수익이 똔똔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보다 내가 초과 수익이 나야 돼요. 초과 수익.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알파가. 알파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때 잘했단 말이에요. 두 배를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방어하는 구간이죠. 방어하는 구간에. 방어하는 구간에 이 두 배 벌은 거를 100만 원이 200만 원 된 거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1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에 150만 원 되려면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자가 여기 지수가 30% 내려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30% 내려가는데 내가 이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유지하는데 30%를 방어한다고요? 쉽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초과 수익을 내는 알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렵겠죠?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래서 반대로 방어형 투자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갔다 다시 와요. 그럼 여기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방어형 투자자는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 30%예요. 난 배당주 가치지수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 마이너스 15%밖에 안 잃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좀 재미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30%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장보다 내가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보다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플러스 한 10%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초과 수익이 안 나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그러면 사람은 공격적일 때 30%까지는 힘들겠죠. 이런 배당주 가치주도 두고 방어적으로 하는데 그럼 한 20% 되는 거예요. 20%. 시장보다 좀 못하지만 한 20%에서 25%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 수익에 비슷하게 벌고 이럴 땐 더 잃겠어. 그러면 이제 알파가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크게 공격과 방어예요. 자, 방어인데 우리의 바램은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공격적이에요. 공격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이게 마켓 타이밍 맞춘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확히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이제 방어할래.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대부분 투자자들이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켓 타이밍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드물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처음에 매크로 전망하는 사람도 다 틀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본인이 여기 공격과 방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 50%. 본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요쯤이다. 이걸 생각해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통 이제 여기가 많을 거예요. 공격 이렇게 한 70%.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이제 예수금 따위는 없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 시장이 30% 올랐어요. 공격적인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 할 때, 시장이 30% 오를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첫째, 아니, 이게 잘 말고. 뭐가 중요하냐면, 겠죠? 난 40, 50 벌어요. 공격적인 투자자니까. 이 당연한 거고요. 이걸로 이제 본인의 성과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투자 잘해서 벌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진짜 훌륭한 투자자라는 그 지표가 안 된다고, 검증이 안 된다고. 뭐냐? 이렇게 내릴 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방어를 잘해야 돼요.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수가 오를 때 그보다 더 추가 수익을 올렸지만 내릴 때
이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도 똑같겠죠. 방어적인 투자자가 되면 어떻게 돼?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면 여긴 당연히 방어하는 거고요. 잘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배당주 같이 들고 있으니까 요때 시장 수익을 그래도 좀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수익만큼은 못 따라가도 평균 이상만큼. 그래야 이제 알파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 이제 남들 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이 어느 스펙트럼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가 어려워요. 여기 보면 아니 이런 거 사면 되죠. 뭐 세배 레버리지 그럼 돈 엄청 떼돈 벌겠죠. 근데 이렇게 못 사잖아요. 맞죠? 뭐 다 알면은 다 세배 레버리지 사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벌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본인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했을 때 잠들 수 있는 포지션이면 돼요. 내가 막 불안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좋은 투자가 아니고요. 있는 포지션 그러면 이제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책 서평으로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